한국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논쟁,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논쟁이 왜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이 바로 이렇게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금리가 높으니 끝났다는 비관론, 또 한편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울로 사람이 몰리니 이제 시작이라는 낙관론, 이 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아니 대체 왜 이 두 관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대립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요, 양쪽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프레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논쟁의 본질에 다가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구조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는 프레임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인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논리죠. 집을 살 사람의 총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에 아주 충실한 주장인 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락론은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듭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새로운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요. 여기에 고금리랑 가계부채 부담이 계속해서 실제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지방도시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 이미 눈에 보이는 구조적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관점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그러니까 핵심적인 입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합니다. 재상승론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시적인 흐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입지의 가치가 움직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전국 평균이라는 통계가 가진 착시에서 벗어나서 특정 지역의 미시적인 현실에 더 집중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근거들은 좀 더 미시적이고 정책적인 변수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도 1인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 수요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죠.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공급 절벽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두 프레임이 왜 충돌하는지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락론은 대한민국 전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반면에 재상승론은 수도권 핵심부의 단기적인 수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대상과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어느 쪽의 예측이 맞을까요? 시장은 결국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하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옳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논쟁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두 주장은 각자 다른 현실의 단면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 주택시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별로 또 가격대별로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여러 개의 분절된 하위시장, 즉 서브마켓들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모순되는 이 두 가지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쪽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쪽 시장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표가 지금 시장의 양극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부는 가격을 굳건히 방어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들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수도권 외곽이나 주요 광역시들은 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처럼 시장은 철저하게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론이 지적하는 인구 구조나 부채 문제는 전국 평균이라는 데이터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재상승론이 주목하는 공급 부족과 쏠림 현상은 수도권 상위 20%라는 특정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자기가 주목하는 범위 안에서는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논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여러 층위로 나뉘어서 움직이는 이상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와 같은 이런 단일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체 시장의 방향을 묻는 대신 어떤 시장이 구조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섰고 또 어떤 시장이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고 있는가, 이렇게 시장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고 그 전체의 방향성을 예측하려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될 여러 시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분절과 구분의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바로 이 새로운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